오늘도 불철주야 견마지로 동분서주 분골쇄신하시는 제주여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BOM 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BOM 리스트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BOM을 엑셀로 잘 관리할 수 있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여러가지 만들어 보려면 BOM 목록을 한번 만들어 보아야겠죠. 여기 A열의 1행의 위치에다가 BOM 리스트라고 쓰고 폰트 사이즈를 18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하게 처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굵게네요. 굵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B3에다가 저희가 BOM 목록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BOM 목록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기본적인 것부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품목명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자재명 이렇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품목명에 핸드폰을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생산 수량이 1개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 자재 목록을 밑에다가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자재 목록에 또 품목명 그리고 소요량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핸드폰 생산을 위한 자재가 무엇들이 있을까요? 액정이 있을 수 있고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버튼이 있을 수가 있고 카메라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겠죠. 소요량은 액정 1개, 케이스 1개, 버튼 3개, 카메라 3개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부품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이 목록을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메뉴는 색깔로 노란색을 주도록 하고요. 이쪽 자재 목록도 테두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 보니까 핸드폰을 만들 때도 있는데 액정도 사실은 우리가 내부에서 생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하냐, 보통 BM 목록을 추가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액정, 그리고 액정은 유리가 하나, 접착제가 하나가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접착제 밑에 정보는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케이스도 우리가 사실은 내부에서 생산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케이스가 있을 거고 케이스는 플라스틱, 접착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가 BOM 목록을 추가적으로 생성을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표가 계속적으로 오른쪽으로 늘어나게 되겠죠. 이쪽 방향으로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함수를 적용하려고 하면은 메뉴가 고정이 되어 있고 고정된 메뉴에 따라서 아래로 계속 데이터들이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함수를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수 적용을 위해서 BOM 목록을 좀 다르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품목명에 저희가 핸드폰을 쓰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자재명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은 자재 뭐가 있죠? 액정, 케이스, 버튼, 카메라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재들의 제품명은 다들 이렇게 핸드폰이 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액정을 품목명으로 가져옵니다. 품목 액정의 자재들은 유리 접착제가 있게 되겠죠.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접착제 옆에도 다시 액정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케이스 또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케이스의 자재, 플라스틱 접착제 이렇게 가져올 수가 있겠죠. 이 품목 리스트를 저희가 테두리를 지워주고 메뉴는 노란색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저희가 왼쪽에 품목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자재가 들어가게 되어서 핸드폰을 만들 때 필요한 자재들 그리고 액정을 만들 때 필요한 자재들을 하나의 표로 우리가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단 저희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BOM 목록을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BOM 목록을 활용을 하려면 사실은 생산 지시를 할 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산 지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지시를 하는데 품목명이 핸드폰 그리고 생산 수량은 3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두리를 지어주고요. 또 메뉴를 노란색으로 칠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필요한 자재 목록이 있을 거예요. 자재 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필요한 게 필요 자재 목록 오타가 났네요. 필요 자재 목록 을 해주고 이쪽에서 필요한 것이 자재명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를 조금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 자재 목록에 자재명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는데 BOM에서 중요한 건 뭐냐? 또 소요량입니다. 소요량을 넣어야지 실제 생산에 필요한 자재 소요량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소요량을 대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핸드폰 하나에 액정 하나, 케이스 하나, 아까 버튼 3개, 카메라 3개로 했었죠. 그리고 액정 하나, 유리는 하나, 접착제 하나, 플라스틱 하나, 접착제 하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자재 목록인데요. 이제 여기서 일반적으로 VLOOKUP이라는 거를 아마 떠올리실 거예요. VLOOKUP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뭔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함수를 쓰기 위해서 수식을 입력을 하고 VLOOKUP을 영어로 쓰다 보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배열의 첫 열에서 값을 검색해서 지정한 열에 같은 행에서 데이터를 돌려준다 라는 함수입니다. 일단은 해보도록 할게요. 괄호를 쳐주시고요. 그럼 lookup value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lookup value는 뭐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입니다. 그 찾고자 하는 값은 fun모면 밑에 있는 이 핸드폰이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면 파란색으로 음영이 쳐지면서 G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앞에다가 저희가 달러 표시를 해줘서 위치를 고정을 해줍니다. 위치를 왜 고정하는지는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혹은 달러 표시를 하지 않거나 커서를 여기 두고 F4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콤마를 눌러줍니다. 콤마를 눌러주면 테이블 어레이라는 거를 저희가 가져오게 되어 있는데 테이블 어레이를 이렇게 핸드폰을 시작으로 한 칸 오른쪽 그리고 데이터 목록이 끝나는 부분까지 저희가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이 품목이 있을 때 몇 번째 값을 가져오느냐 라는 게 다음 콤마에 들어가는 값인데 이때 2를 해주겠습니다. 왜냐? 1이 핸드폰 액정 케이스 요 라인이고 2가 액정부터 저착제까지 요 라인입니다. 근데 핸드폰이라는 값이 있을 때 우리는 두 번째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리고 콤마하고 false를 넣어서 정확히 일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액정이 뜹니다. 이때 저희가 이런 식으로 아래로 긁어내리면 범위가 이렇게 한 칸씩 밀리면서 어레 한 칸씩 밀리면서 올바른 내용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핸드폰은 저희가 달러 표시를 해줬기 때문에 아래로 긁어와도 위치가 고정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우리가 긁어왔을 때 이렇게 아래로 긁어왔을 때 값을 읽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핸드폰이 액정이 될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 처음 범위에서 무조건 유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접착제가 시작이 되는 부분까지 범위가 내려올 때까지 유리가 중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VLOOKUP으로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부터는 메뉴를 만들고 그리고 필터라는 거를 써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품목명을 이제 가져와야 되는데 품목명을 저희가 핸드폰, 액정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다 보면은 얘가 사실은 오타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타를 내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치지 않고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목록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 품목 목록이 되겠죠. 우리가 그래서 품목 목록을 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를 하나 추가를 해가지고요. 시트 이름을 품목으로 지어주고 맨 왼쪽으로 가져오겠습니다. 다시 A1의 품목 리스트로 이름을 지어주고요. 품목 리스트 이 텍스트를 18포인트 그리고 진하게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목명에 우리가 넣고 싶은 거를 넣으면 되겠습니다. 품목에 명이 들어가겠죠. 품목명은 우리가 이때 입력할 친구들 이렇게 복사를 해서 저는 품목명을 이렇게 작성을 해 주었습니다. 품목명에 사실 우리가 넣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적재 위치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입고 단가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구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입고 단가 같은 경우는 특히나 물건을 자재를 구매를 할 때에 1년 내내 고정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평균법 등을 적용해서 재고 관리할 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냥 단순히 여기서 입고 단가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적재 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 창고 위치도 메뉴로 만들어 주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일단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품목명 우리가 구분, 입고 단가 요 정도만 일단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분은 무엇이냐? 핸드폰은 우리가 판매를 하기 때문에 완제품, 액정 케이스들은 저희가 반제품으로 입력을 할 거고요. 유리, 접착제 같은 경우는 자재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접착제 하나가 더 들어갔으니까 얘는 없애주도록 하고 입고 단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고 관리할 때 제가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대충 넣도록 하겠습니다. 액정 5,000원, 케이스 10,000원, 버튼 7,000원, 그리고 카메라 30만원, 유리 2,000원, 접착제 1,000원, 플라스틱 1,500원 이런 식으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열을 한 번에 클릭을 해서 이 메뉴에 있는 회계 표시 형식을 눌러주면 이렇게 우리가 보기 쉽게 돈으로 추가가 됩니다. 여기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이 어떤 자재들 반제품의 단가에다가 인건비가 실제로 들어가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원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처리해야 되겠지만은 일단은 처리하지 않고 그냥 얘를 다 더해주는 걸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해놓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BOM 목록에서 품목명의 목록들을 저희가 직접 치지 않고 이 품목명 목록에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품목의 한 줄 B열을 저희가 선택을 하고 우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 범위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라는 항목이 나오는데 이걸 선택을 해주고 머리글 포함을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어떠한 창이 뜰 수가 있습니다. 파워쿼리 편집기라는 창이 뜰 수가 있는데 이 창은 그냥 꺼주시고요. 삭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표가 되면서 색깔이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이걸 유지하셔도 되고 저는 지우기를 통해서 색깔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표가 되었죠. 이 표의 이름을 저희가 품목명표 이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 품목명을 선택을 해주고 데이터에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찾아서요. 그래서 찾아서 제한대상을 목록으로 해주고 원본에 인다이렉트를 쳐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저희가 품목명을 입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표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죠? 화살표 같은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부분도 다 동일하게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통해서 품목에서 가져오는 것들은 우리가 인다이렉트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품목명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품목명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다이렉트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고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죠? 이제 제가 타자를 치다가 오타를 낼 일은 없겠고 혹시나 유료 버전의 구독형 ERP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 경우에도 직원들이 사용할 때 이것들을 실수하지 않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은 품목을 제가 추가를 했을 때 이 메뉴에서도 바로 추가가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생산 지시하기 위한 품목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BOM 목록은 테두리를 쳐주고 이때 필요 자재 목록을 가져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필터라는 거를 쓸 건데요. 배열을 가져오겠습니다. 배열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가져오고 배열은 품목명부터 자재명까지 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포함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조건을 넣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같다. 뭐랑 같느냐? 핸드폰과 같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품목명을 써줘야 됩니다. 실수를 했네요. 이렇게 품목명을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핸드폰을 액정으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브이로컵을 했을 때와 같은 문제가 없이 제대로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용이 없는 것들은 나오지 않게 됩니다. 자, 이제 잘 나왔고요. 그러면 소요량 같은 경우는 이제 브이로컵으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혹은 이 필터를 저희가 D까지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D까지 해주면 소요량도 알아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필터를 이렇게 가져왔을 때 문제는 사실은 뭐냐면 소요량이 하나를 만들 때 소요량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산에 필요한 소요량을 새로 컬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산 소요량은 생산 수량 곱하기 소요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소량은 위치를 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바꿔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내용을 바꿨을 때도 실제 필요한 생산 수량으로 적용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는 더 나아가서 입고 단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 보고 싶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입고 단가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 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 품목 정보가 사실은 품목의 입고 단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입고 단가 정보를 우리가 이 VLOOKUP을 통해서 가져올 수가 그래서 입고 단가 VLOOKUP은 저희가 액정이라고 하는 이 자재명을 선택하게 해줬고요. 품목에 있는 품목명을 이런 식으로 B4부터 D11까지 입력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세 번째냐? 입고 단가가 이 어레이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세 번째 열에 있죠. 그래서 세 번째를 가져오도록 했고 정확히 일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저희가 회계 표시를 하고요. 그리고
이 테이블 어레이 같은 경우는 위치를 이렇게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주고 테두리 설정을 해줄 거고요. 내리면 실제 제대로 가격이 들어간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아, 제가 실수를 했네요. 핸드폰 같은 경우는 가격이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카메라까지 사실은 들어가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고 단가가 사실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산 소요량을 우리가 곱해줘야지 입고가로 저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가는 입고가는 썸으로 입고가를 이렇게 더해주면은 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얘를 테두리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썸으로 입고가는 이 입고가 목록을 모두 합쳐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고 저희가 시트를 하나 더 만들어서요. 생산 관리 시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1에 생산 관리 혹은 지시 이렇게 목록을 지어주고 폰트 사이즈를 18포인트 그리고 굵게 처리를 해주고요. 저희가 이 생산 지시 테이블 만들었던 것들을 가져와서 여기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열을 좀 넓혀주시고요.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간단하게 품목과 BOM 그리고 생산 관리를 엑셀로 관리하는 법을 저희가 한번 해보았는데요. 사실 엑셀로 만들다 보면은 굉장히 관리를 해야 되고 수식적으로도 실제 케이스에 맞게 고쳐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앞으로 재고 관리, 생산 관리, 인사 관리 이런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할 거지만 실무에 맞게 그 부분들을 좀 고치면서 쓰셔야 된다는 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저희가 만드는 엑셀 업데이트된 버전은 제가 링크를 통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엑셀을 만들고 관리를 하시다 보면은 아무래도 불편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명이 쓰다 보면은 데이터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함수를 해칠 수도 있고 누군가 함수를 변경했을 때 내가 그거를 모르고 넣었다가 잘못 적용된 데이터를 받을 수도 있고 데이터를 서로 합쳐가지고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BOM을 누군가는 여기까지 썼는데 어떤 사람이 이걸 덮어버리고 저장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웹사이트 기반의 구독형 ERP를 쓰게 되는데요. 구독형 ERP 같은 경우는 각각의 페이지들이 목적에 따라 디자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비용 관리 같은 거를 보면은 딱 들어갔을 때 품목에 필요한 이런 하단 자재들이 필요한 정보들이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게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대시보드도 있고 비용형 관리도 있는 이런 구독형 ERP 같은 경우가 월에 인당 4,900원밖에 하지 않는데 내가 직접 엑셀을 이렇게 한 수를 만들면서 써보는 것보다 훨씬 좀 저렴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심플하게 좀 만들어 보았지만은 아직 이슈들이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액정으로 바꿨을 때 이렇게 가격이 안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서 쓰겠죠 아마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안 나오는 것도 긁어가지고 이렇게 쓰시고 할 건데 이런 불편함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더 해소하려다 보면은 사실은 엑셀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게 이 실제 내 제조업의 본질과 좀 다른 업무를 하게 된다는 점만 한번 고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도 엑셀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고생하셨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